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중랑구 출신 배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것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최근의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마저 점점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민 살림살이와 지방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곳간이 비니 민심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하루빨리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빈곤층을 포함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충하여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예, 장관, 지금 국민의 여망은 이제 여야가 제발 싸움 좀 그만하고 경제를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국민 없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IMF 극복 당시 여야가 심각한 대결 국면에 있었을 때도 여야정 정책포럼과 여야 3당 경제정책 협의회가 가동되어 당시의 국난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현재의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비상경제 정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죠. 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정부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는 차원에서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고 청와대의 상황실 설정과 어울러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대내외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관계부처 장관 또 많은 민간 전문가 등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두가 친정부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꼭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성향이 그렇죠. 예, 비상경제정부의 야당의 정책위 의장과 민간 경제단체의 장이나 노동계 대표를 영입해서 거국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습니까? 존경하는 배우님께서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비상경제 대책기구에 소위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야권이라든지 이러한 비경제부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러한 회의 시 또 관계기관 협의체 이러한 부분을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비상경제정부의 친정부 인사가 아닌 사람이 참여하기 어렵다면 여야정 비상경제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볼 것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관께서는 취임 전후 어렵고 힘든 우리 경제의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남대문 시장, 인천 부두, 성남 인력시장과 같은 현장을 둘러보신 일이 있죠. 네. 예, 가서 보시니까 실상이 어떻습니까? 제가 본 서너 군데 시장의 모습으로 전체를 얘기하면 데는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의 체감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어렵고 불황의 파고가 빠른 속도로 또 광범위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예. 수도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입니다. 지방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조만간 지방 경제의 실상도 한번 살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네, 기회가 닿는 대로 지방 경제도 한번 보고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타 의원님들 질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추경예산 편성 작업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각 부처로부터 일자리 창출 유지에 필요한 소요를 받고 있고요. 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며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가 여러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추경의 최우선 목적이 지방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 해도 틀리지 않겠죠? 네. 예. 성장, 소비, 투자, 고용, 수출, 환율 변동 등 최근의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나라 살림 규모도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지난해 9월에 만든 중기 재정 계획을 수정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언제쯤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속도라면은 2월 중으로 초안을 만들고 3월 중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추경을 3월 말까지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그런 스케줄로 있습니다. 예. 추경을 포함한 전 나라 살림 규모로 좀 전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추경에 담아서 오겠습니다. 예. 네. 뭐니 해도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해 12월 신규 취업자 수가 2003년 8월 신용카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만 2천 명으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올 1월에는 마이너스 12만 명으로 추락했습니다. 실업자 수는 2월 말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하고 최근에는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비경제 활동 인구가 지난해 1월 대비 50만 명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올 상반기 우리 경제의 내관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조만간 50만 명의 대졸자가 신규로 쏟아져 나올 텐데 장관께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죠? 지금 다각도의 방안을 지금 일부 시행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우선에 인턴제를 공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폭 늘릴 예정으로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기취업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소위 잡 쉐어링이라 해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인원을 줄이는 대신에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면은 그만한 임금을 스스로 반납을 하거나 삭감을 하면은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잡 쉐어링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유지지원금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또 각종 청년 인턴제를 각 부분에 걸쳐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대책들이 효과를 보도록 필요한 재정에서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근 신貧困층 등 소외계층과 노인, 여성, 청소년 등 근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추진이 잘 됩니까?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배우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아직도 참 힘겹게 그 효과가 그 원하는 만큼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이기도 하고 이산 그 인력을 그 재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그 기술 훈련 교육도 강화를 해야 되고 직업 교육 기회도 많이 부여해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경제 주체들의 정말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만의 힘으로서 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그러나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실업의 아픔이나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특히 생계가 어려운 그 신빈곤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푸드 스탬프나 그런 그 푸드 파우치나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우리 배 의원님 우리 개발연대 시대에 우리 같이 고생해온 같은 참 오랜 우리가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이른 새벽에 성남 인력시장에 가보시고 정말 느끼신 점이 많으시죠? 지난 11월부터 거기 제가 간 곳에 약 150명 정도의 아침에 구직자들이 몰려오는데 예년에 같으면은 대부분 그날 일자리는 하루 일자리는 가져갔었는데 요즘은 평균 50명에서 60명 정도가 그날 일자리를 갖고 90명에서 100여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적어도 3일에 한 번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호구지책이 되는 그런 형편을 보고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때 느낀 그 심정을 임기 내내 가슴에 간직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장관님 들어가시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오늘 처음 나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동수 위원장님, 지난 일요일에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가 소통했고, 또, 은행과 저희 정책당국 간에 앞으로 그 정책 파트너로서 상호 협조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난 하반기 후 정부가 기업과 가게를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었음에도 이 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고 금융권에서만 맴돌며 단기 부동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왜 돈이 가게나 기업으로 가지 않고 머니마켓 펀드나 수식 입출 음식 예금과 같은 단기 금융 상품으로만 몰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만 있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의 여러 가지 신용 위험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전부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게가 다 이런 그 단기 금융자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볼 때 시중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법인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연 5% 안팎의 확정 금리라도 확보할 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에 몰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머니마켓 펀드와 같은 단기 부동상품에 몰린 돈을 실물 부문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없겠습니까? 예, 정책당국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입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이 불확실성 해소를 다 담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한쪽으로 구조조정을 착실히 진행하고 또 한쪽에서는 은행들이 그 대출하는 것이 자기들한테도 유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서 아무튼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유동성이 실제 실물 경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입체적인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예. 과거 일본의 경우 1999년부터 소위 잃어버린 10년 동안 제로금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은 오히려 둔화되었고 시중 자금의 부동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9월 리먼 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총액 한도 대출 증액,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통한증권 중도 환매, 국고채 매입 등과 같은 조치로 20조 원이 넘는 유동성 지원을 하고
최근에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2%까지 낮춘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와 기업의 소비나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시장 금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도 유동성 함정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금융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제는 타이밍상 기업구조조정 정책과 재정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을 타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한쪽에서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기업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 방금 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 측면에서도 이번에 여러 가지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그렇게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기업 구조조정이 있어 구조조정을 채권금융기관에 맡겨놓으면 주채권은행은 여신 규모가 큰 채무기업을 퇴출시킬 경우 이것이 곧바로 자신의 자본 건전성과 신용 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어 구조조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속도가 있고 균형 잡힌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원칙과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 즉 투트랙 모두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시각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아까 기재부 장관님께서도 간략하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현재의 여건이 옛날에 IMF 외환위기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일시적 그런 구조조정으로서 이 불확실성 해소가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구조조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이 늘 하는 거고 다만 정부가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 분담의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린 개별기업 측면은 주채권금융기관이 맡고 산업적 측면은 정부가 나서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정책금융이 축소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보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면 먼저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나머지는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여 지주회사 지분 49%를 정책금융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금융공사는 90조에 달하는 자본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적어도 5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여력을 확보하게 되어 최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빠른 시일 내에 산업은행 민영화가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들께서 이번 국회에서 이제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그동안에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큰 방향으로서 산업은행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다만 이제 그 큰 방향보다는 어떤 그 구체적인 민영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혜롭게 의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공감을 이루어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물 경제가 어려울 때 민간 금융기관을 믿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따지고 보면 최근의 금융위기도 지난 20년 동안 벌어진 금융기관의 외화 및 원화 유동성 관리 실패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엔화 대출 사례에서 보듯이 외화 예수금을 감안하지 않고 이자가 싸다고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단기 외화를 무차별적으로 차입해다 썼고 원화 예수금 증가분 이상으로 원화 대출금을 늘리면서 부족한 자금은 양도성 예금 증서와 은행채를 이용하여 예대 비율을 위험 수준 이상으로 운용하면서 돈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버블이 꺼지고 자금 순환의 흐름이 붕괴되자 이제는 뒷짐지고 정부만 쳐다보고 있는 형상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현재의 금융위기는 2005년 이후 최근 몇 년 동안에 걸쳐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지난 2, 3년 동안 자산 확대 경쟁이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그 상황을 좀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책당국이 합심해서 지혜를 짜내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를 항상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은행 자본 확충 펀드와 기업 구조 조정 펀드의 조성과 집행에 관한 구체적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자본확충 펀드는 지금까지 이제 금융기관들이 좀 꺼려했던 것이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부실은행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평판 위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일요일 은행들과의 토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자본확충 펀드가 결국 은행들이 지금 해야 될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대출 확대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 또 은행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조 원 정도로 이미 거의 조성의 합의가 끝났고요. 이것을 이제 은행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는 개요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 조만간에 저희가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기획재정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예. 장관님, 최근 정부는 신기보등 보증기관을 활용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네. 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금융 지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할 것은 금융이라는 것은 사회 시혜를 베푸는 자선단체가 아니고요. 금융 그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신용을 바탕으로 예신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용이 부족한 계층에 대해서 그러한 여신이나 신용이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해도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금융 수혜를 받는 데서는 소외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경기가 침체되고 불경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네. 기업들의 신용 상태도 많이 떨어지죠. 예. 예. 그 경제 현상도 좀 신용 평가할 때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신용 보완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용 보증 기금이 있고요. 또 전국 단위의 신용 보증이 있는가 하면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또 지역 신용 보증 기관이 있고요. 또 농수산 쪽은 농수산 신용 보증이 따로 있고요. 아마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는 단언코 제가 알기에 저희 나라밖에 없습니다. 저희 나라가 그 나름대로 그런 혜택이 균등되게 수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충분치는 못합니다. 충분히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가야 할 분야가 이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 기업을 들고 보더라도 침체된 상황하고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 신용 수준이 확실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네.
장관께서는 과거 IMF 때와 지금의 경제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은 단순한 경기 순환적 일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IMF 때와 같은 우리만의 문제, 신흥개발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만능주의와 인간 탐욕이 빚어낸 전 세계적 구조적 어려움으로 상당히 오래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금년도 보증 규모를 100조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보증 규모를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하는 문제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또 기업이 필요한 소요라든지 또 다른 금융 수혜의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대폭 확충하면서 재정에서 추가로 신용보증에 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규 보증기관의 금년도 보증 규모가 46조 3천억에서 64조 3천억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기 침체의 골이 워낙 깊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규모로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기보의 최근의 신규 보증 공급 처리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배나 늘고 미결 건수도 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장관님, 과거 IMF 이후에 국민의 정부 시절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명분 아래 신용카드사들로 하여금 길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하나 붙들고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죠. 네. 당시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니까 감회가 없습니까? 저희 경제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사례로 기억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거기서 얻은 교훈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그런 무절제하고 나중에 큰 부실이나 위험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경기 부양은 절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금 신기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카드 사태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도 많이 보증 신청이 들어오고 보증 성격에 따라 어떤 것은 3일, 어떤 것은 5일 만에 한 사람이 수십 개의 업체에 대한 경영 상황 분석과 신용조사를 하고 보증서를 발급해 줘야 하니까 신청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실정도 모르고 정부에서는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2012년까지 정원의 13, 14%를 줄이겠다고 한다니 과거 신용카드 사태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졸속 부실 보증의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장 조사 갈 틈이 없음을 알고 심지어는 휴폐합한 사람도 보증 신청 받으러 올까 걱정이 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장관님, 신기보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 보강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동결이라도 시켜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배 의원님의 충정에 공감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대폭 확충하다 보니까 많은 신규 보증 수요가 밀리고 기존의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부실 보증, 중복 보증 이런 게 따르는 모랄 해자드가 제일 우려된 바입니다. 언제나 이런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계해야 할 부분이 이러한 업무 처리에 따르는 모랄 해자드인데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에 공기업들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방만하게 경영되어 왔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적절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공감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중간의 접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진실로 기존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인지 진실로 인력 충이 더 필요한지 저희들이 좀 더 따져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전 국토의 잠재된 역량과 특성 발굴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2년간 국내의 정부와 참여 정부는 수도권 집중 및 서남해안 개발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로 인해 개발 권역에서 소외되었던 대구 경북 지역은 오랫동안 발전의 사각지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5년간 총 100조 원을 투입기로 하고 30대 국책 선도 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 사업에 56조 원, 4대강 물길 정비 사업 등에 총 42조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대구 경북권에 대한 배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은 그 대안으로 먼저 대구시가 펼치고 있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과 대구 R&D 특구 지정사업, 그리고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아울러 대경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달성군의 국가과학산업단지와 연계되는 4차 순환도로 사업, 낙동강변 도로 사업을 적극 추진했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대구 경북권에 대한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사업 지원 문제, 또 말씀하신 대구 R&D 특구 지원 문제, 대경 광역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낙동강변 도로와 4차 순환도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려울수록 똘똘 뭉칩시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꿈을 잃지 맙시다. 도전과 용기로 현재 어려운 파괴를 위기는 반드시 극복됩니다. 존경하는 3대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여망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 불신의 벽을 깨고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정치인의 기부도 감사합니다.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